자바의 원시 타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타입을 사용하다가 이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시 타입에서도 뭐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꿔야 되는 경우, 나눗셈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지 않고도 내가 안 바꿨는데도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항 연산을 하는데 두 P연사의 타입이 다르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두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해당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타입 변환 안 해도 타입 변환을 시도할 거고, 타입 변환을 시도했을 때 변환이 안 되면 이제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자바는 이제 타입에 대해서 C++보다는 더 엄격합니다. 근데 뭐 또 좀 모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자, 타입 변환에서는 원시 타입, 특히 원시 타입 중에서도 수치 타입, 수치 타입들, 정수, 부동소수 요들 간에 이제 변환할 때는 확장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고 축소 변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확장 변환은 도메인이 작은 거를 도메인이 큰 걸로 변환하면 확장 변환. 도메인이 큰 거를 작은 걸로 변환하면 축소 변환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확장 변환, 축소 변환. 그래서 자바에서는 얘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고 플로트는 얘가 4바이트, 8바이트이지만 부동소수는 그 범위가 매우 커요. 그래서 당연히 도메인으로 생각하면 롱보다는 플로트가 더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확장 변환이 되고 거꾸로 가는 건 축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확장 변환은 타입 변환 없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확장 변환. 그러니까 더블에다가 내가 인트를 대입한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축소 변환인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뭘 안 하면.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확장 변환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확장 변환이 아니라 축소 변환이 되면은 정보가 손실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부동소수를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 이하가 사라지죠. 그리고 큰 정수를 작은 정수에 두면 안 들어가니까 또 잘려요. 그래서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확장 변환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트나 롱을 플로트에 대입하거나 롱을 더블에 대입하면은 확장 변환이지만 이제 정확성 문제 때문에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실제 C++에서는 그 부동소수와 정수 간의 변환을 무조건 축소 변환으로 간주해 버려요. 그래서 근데 자바는 이제 그렇지 않고 확장 변환, 축소 변환의 개념은 도메인의 크기를 기준으로 명확히 원래 개념대로 하고 있는데 확장 변환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정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수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얘를 부동소수로 표현하면 이제 수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입 변환은 이제 C에서 초기에 썼던 그 방법을 써요. C++는 뭐 네 종류의 타입 변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요 형태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변환하고 싶은 타입을 넣으면 이제 그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타입 변환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거는 F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변환하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단항 연산자고 얘는 곱하기는 이항 연산자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당연히 단항이 더 높죠. 그러면 F의 타입 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곱하기 10 하니까 값이 다른 거고요. 이제 부동소수를 정수로 바꾸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소수점 이하가 버려집니다. 버려지는데 종종 우리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반올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바에서는 매스에 있는 라운드 함수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운드 함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동소수를 넣으면 결과가 뭐가 돼요? 반올림 되지만 부동소수예요. 그래서 다시 정수를 넣으려 그러면 이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문법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은 내가 타입 변환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시 타입 간에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 수치 타입 간에는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타입 변환,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입 연산. 그래서 이쪽 평가한 값의 타입을 무조건 그 대입하는 변수의 타입으로 바꿔서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더라도 타입 변환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축소 변환이 되면 에러,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장 변환이면 문제없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시 타입의 인자를 전달할 때도 이제 확장 변환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축소 변환이면 또 문법 오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값을 반환할 때 함수의 반환 타입하고 내가 실제 반환하는 값의 타입이 다를 경우에 이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환이 확장 변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연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2항 연산에서 두 P 연산가 다르면은 확장 변환하는 쪽으로 이제 타입 변환이 일어난 다음에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무조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인트로 자동적으로 변환된 다음에 계산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저런 자동 타입 변환할 때 자동으로 축소 변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이 챕터에서 살펴보는 8가지 원시 타입 외에는 다 객체 타입이에요. 그리고 모든 객체 타입은 오브젝트라는 타입 변수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도 종종 객체로 바꿔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래퍼 클래스입니다. 래퍼 클래스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그런 타입인데 이 바꾸는 것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직접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자바에서는 이거를 오토 박싱, 언박싱 이렇게 돼요. 오토 언박싱. 그래서 자동 포장해 준다는 거고요. 이 래퍼 클래스의 이름은 인트와 캐릭터 빼고는 원래 타입 이름의 맨 앞에 문자만 대문자로 바꾸면 돼요. 자바에서는 항상 클래스 이름은 뭘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래스를 자바에서 정의할 때는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래퍼 클래스에는 이제 이 객체로 변환해가지고 쓸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태틱 메소드와 상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저 맥스 밸류라든지 뭐 compare라는 함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pass int라든지 되게 많이 쓰이는 스태틱한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들도 있고 캐릭터에는 또 여러 가지 얘가 소문자인지 판단할 때 쓰는 메소드, 대문자일 때 쓰는 메소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메소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퍼 클래스를 해당 원시 타입을 처리할 때도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스태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코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직접 원시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바꾸고 싶으면 예전엔 new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는데 지금은 value of라는 static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객체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고 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애를 줍니다. 새로 매번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 pass int, pass double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수가 있고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부터 뭐 GUI를 써서 입력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입력받는 걸 문자열로 줘요. 그 GUI 컴포넌트에서. 그러면 내가 정수를 입력받고 싶었으면은 이제 사용자가 뭐 정수 수치들을 입력해 계정 105. 그럼 이게 문자열로 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자열을 다시 정수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pass int, pass double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얘를 써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 요거를 쓰시면 돼요.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면 그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항 연산자잖아요. 근데 하나는 문자열이고 하나는 원시 타입이면 무조건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아니, 원시 타입 뭘로 바꾸냐? 문자열로 바꿉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에다 문자열을 더하면 이제 이 빈 문자열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바꾸는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식의 평가. 뭐 표현식의 평가는 뭐 C++나 C에서 배웠던 거하고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식을 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 연산자가 뭘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겠고, 결합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합 순서는 평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단항, 이항순이고요. 항상 단항이 이항보다 높고요. 단항에서는 포스픽스가 프리픽스 애들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순서입니다. 그리고 산술에서는 곱셈 계열, 덧셈 계열이 있고, 이 산술 계열에 이제 산술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비트 이동 연산자가 있어요. 비트 이동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산술 연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하는 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곱하기 2. 오른쪽으로 하나 시프트하는 건 나누기 2.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산자 결합 순서는 대부분 써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뭐 어떤 걸 먼저 하나 결과는 같겠지만 뭐 이런 건 다르겠죠. 얘는 뭘 먼저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거죠. 근데 얘하고 얘는 우선순위가 어때요? 나누기와 곱셈은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평가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 순서는 순방향, 역방향이에요. 근데 역방향이 되는 이항 연산자는 뭐만 있어요? 대입. 대입만 역방향이에요. 나머지는 다 순방향.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꾸로 되는 거는 대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단항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면 여기 점이 있고 두 개 연산자가 있어. 그럼 뭐부터 할까? 가까운 거부터 하겠죠. 가까운 거부터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가까운 것부터 하겠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는 이제 이게 포스픽스 계열이냐 프리픽스 계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그렇게 되게 하면은 거꾸로 되는 게 프리픽스 애들, 그리고 대입, 나머지는 다 순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뭐 파이썬 가든 뭐 C++ 가든 C 가든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의 표현식의 좀 특징은 비교 연쇄 평가가 열려는 불연이다. C++도 불연이에요. 불이에요. 근데 C는 불이 아니라 int예요. int. 그 좀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는 월화의 특성 때문에 모든 평가 순서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평가 순서가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표준에 정의가 안 돼 있는 건 누가 결정하면 돼? 뭔가 그래도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식을 평가해서.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안 쓰고 식을 세우는 게 좋은 건데, 요즘은 또 C++도 많이 표준에 이제 뭔가 그런 평가 순서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따르도록. 그래서 그렇고, 자바는 원래의 목적이 어느 컴퓨터에서 어느 환경에서 실행되나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식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타입의 원시 타입의 크기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요거는 원래 C++에서는 에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건데, C++에서 저렇게 쓰면. 근데 저렇게 쓰면 C++에서는 문법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근데 자바는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C를 생각하면 C에서는 그 비교 연산자의 평가 결과는 정수예요. 항상 조건식은 정수로 평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A, B, C가 인트 변수니까 이제 얘 순서는 2학 연산자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야겠죠. A, B부터 먼저 해요. 그러면 이 A, B의 결과는 1 아니면 0이 될 거예요. C에서는. 그런데 C++에는 1, 0이 아니라 뭐예요?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예요. 근데 이 C++는 C를 포함하고 있고 C와 호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불을 자동적으로 정수로 바꾸든가 아니면 정수를 또 자동적으로 불로 바꿔줘요. 이 바꿔준 게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C++에서는 이 불로 된 거를 다시 1 아니면 0으로 바꿔서 C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주는 건데, 이제 파이썬이래. 자바에서는 이제 이 A, B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값이고, true와 false와 어떤 수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그래서 제가 문법 오류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요거의 축약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주 리그란, 아주 간결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에 저거 많이 써요? 파이썬에 저거 많이 쓰다가 이제 다른 언어 가면 이제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또 조금 자바에서 특이한 거는, 자바는 이 복합 대입 연산자에는 타입 변환이 강제적으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x 이퀄 4.6은 안 돼. 근데 x 플러스 이퀄 4.6은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런 걸 많이 쓸 리는 없으니까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평가 순서가 정의되어 있다는 거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요게 다낭 연산자들이잖아요. 다낭 연산자들. 그러면 이제 요 포스픽스 애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애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산술 연산자들인데 산술에서는 이 곱셈 계열이 높고 그 다음에 덧셈 계열 그 다음에 이동 연산자들 요 이동 연산자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들인데 논리 연산자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논리 곱 비트 곱 여기 연산자들이 있고 얘네들이 같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또 같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 논리 곱이 논리 합보다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애들이고요. 나머지 애들들이 다 대입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추가된 람다 표현식 작성할 때 쓰이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다 끝났네.